하긴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좀 우려 먹어도 되나? 잠깐만요. 이게 제가 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갔지? 응? 안 해놨나? 어? 어디다가 분명히 했는데? 어? 아이씨, 안 해놨나 보네.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아, 여기 있다. 매도 가는 조건, 여기 있었어. 아이고. 네.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걸 우려 먹으면 안 될까? 좀 그래요? 알았어, 그냥 할게요. 지우고 하면 되지 뭐. 좀 색도 잘 안 보이네. 자, 해볼게요. 해볼게. 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꼼꼼하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700주 곱하기 18,000원에 취득했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 어디 갔어?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할게요. 음, 거기다 해볼게요, 이거. 여기다가. 그러면 이때 분계를 어떻게 끊었을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취득원가 기록만 할게요. 우리가 취득을 했잖아요. 매도 가는 증권 취득했을 때 700주 곱하기 한 주당 18,000원 주고 취득을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랬다가 이제 전년도 말에 얘가 시가가 한 주당 2,000원 뛰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X0년도 12월 31일에 평가하죠. 그죠? 자, 평가하게 되면 일단 매도 가는 증권을 그냥 여러분들 실제 회계하실 때는 강사분들이 다 강조해요. 그냥 꼼꼼하게 다 하시라고 그냥 숫자, 금액 딸랑 한 방에 적지 말고. 그럼 70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만큼 매도 가는 증권의 시가가 올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예, 똑같이 700주 곱하기 2,000원. 네. 요렇게 잡혔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분계가 끊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되게 베스트예요. 뭐가 베스트냐면, 음, 그럼 어디 갔어? 아닌데? 음, 뭐가 베스트냐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아깝지만. 여기서 지금 X1년 7월 1일에 50%를 매각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했었죠. 매각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날린다고. 그죠? 왜냐면 실현된 게 이제 미실현됐던 게 실현된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미실현된 손익있죠. 그러니까 매도 평가 그냥 손익이라고 할게요. 우리 시험에는 뭐 지금이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떴지만 평가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50% 예,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분한 것만큼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50%를 제거해야 되는 거고. 그죠? 요렇게.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그럼 내가 이제 올해 연도 말에
한 주당 시가가 17,500원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700주를 다 17,50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죠. 50%를 팔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50%만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50%하고 50%만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논리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논리를 잡으셔야 되고, 우리가 평가는 남아있는 것만 평가하는 거지, 맞죠? 100주를 샀지만 50%를 매각했으면 50주만 남아있을 거고, 남아있는 50주만 평가하지, 처분한 거 평가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FM대로 써볼게요. 분계 다 하겠습니다. 자, 분계 다 해보면, 자, 이제 X1년도에 처분했어요. 자, X1년 7월 1일에 처분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 처분. 자, 처분했습니다. 그럼 처분하면 어떻게 분계를 끊냐?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날라가야죠.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 50%만 날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0주 곱하기 한 주당 매도 가능 증권은 18,000원에 취득해서 전년도 말에 2,000원만큼 올렸으니까 2만 원으로 장부에 표시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2만 원으로 날리는 거죠.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은요. 날리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700주 곱하기 2,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를 날리려면 얘도 날려야죠. 왜냐하면 이제 50%만큼은 실현됐으니까 미실현된 이익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제거해야 되는 거 실현됐기 때문에. 근데 제거도 50%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50%만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350주 맞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처분할 때는 결론적으로 대변에 2만 원 까고 여기 2,000원 까면 결론적으로 18,000원 깐 거잖아요. 18,000원. 그죠? 18,000원이 취득원가, 한 주당 취득원가였단 말이에요. 한 주당 취득원가. 그래서 우리 어저께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하면 취득원가하고 처분가액하고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냥.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판 거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현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현금은 350주 곱하기 한 주당 19,000원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처분이익은 350주 곱하기 한 주당 1,000원이 될 거예요. 이분기 끊는 게 아니죠.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FM도 다 한다고, 다 한다고. 자, 그럼 우리가 이 처분이익을 어떻게 구하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350주 팔았죠. 맞죠? 350주 팔았는데 하나당 19,000원에 팔았어요. 요게 처분가죠, 처분가. 요게 처분가고. 그 다음에 18,000원. 요게 취득가잖아요. 취득가. 그럼 18,000원 주고 산 걸 19,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만큼 이득 본 거예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처분 문제 물어보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쉽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평가를 해야 돼요. X 1년 10 이걸 분계 끊는 거잖아. 우리 시험은 무조건 올해 연도 말 분계하는 거니까 평가를 해야 돼. 평가. 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여기 보세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350주가 날라갔잖아요. 한 주당 2만 원. 그러면 우리가 처분 뒤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350주 남아있겠죠. 맞죠? 350주가 남아있고 한 주당 2만 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예요. 되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도 이거잖아요. 700주 곱하기 2,000원인데 350주 곱하기 2,000원만 없앴잖아요.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두 번 쓰고 있어요. 평가이익도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 이렇게 남아있겠네. 이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손실도 상기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그런 문제 나오면. 그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12월 31일 날 한 주당 시가가 17,500원 냈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색으로 해야 돼? 네, 그냥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평가가 되냐면 350주 곱하기 한 주당 17,500원 됐잖아요. 맞죠? 그럼 17,500원 됐으니까 요 매도 가능 증권 얘를 한 주당 2만 원짜리가 한 주당 17,500원 됐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2,500원만큼 까야 돼요. 한 주당 2,500원만큼 까야지. 근데 350주가 남아있으니까 350주 곱하기 2,500원만큼 시가 떨어진 거잖아요. 아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까야죠.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500원이 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까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요 상황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뜰 거예요. 맞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500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올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여기에 떡하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떡하니 350주 곱하기 아이고 뭐야 뭐 하는 거냐? 평가 이익이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있었으니까 일단은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부터 죽여요. 음. 얘는 대변에 있는 놈이니까 차변으로 죽이면 되겠죠. 맞죠? 죽이고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50주 곱하기 한 주당 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 2,500원인데 2,000원 평가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되셔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350조 곱하기 500원이죠. 그죠? 이게 뭔 차이냐면, 우리가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이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이유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 주고 샀었어요? 한 주당 18,000원 주고 샀었잖아요.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시가가 17,500원 됐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여기 한 주당 500원만큼만 쌓여지는 평가 손실은 18,000원 주고 샀던 게 시가가 처음에는 2만 원 됐다가 다시 17,500원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취득한 것과 마지막에 시가를 비교한 게 그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의 나머지 금액이에요.
원칙적으로. 요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렇게 푸시는 거,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분계 끊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딱딱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X 1년도 말에 X 1년도 말에 매도가 700주 곱하기 한 주당 2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70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 이렇게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X 0년 말이지 X 1년도에 처분하잖아요. 그럼 처분하면 이 생각을 하셔야지. 뭐냐면 우린 처분한 분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매도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 제거됐을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만 평가하는 거니까 처분을 얼마 했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X 1년도 말에 평가하잖아요. 그럼 X 1년도 말에 평가를 하게 되면 남은 매도 있잖아요. 남은 매도 가는 증권이 350주 곱하기 얘가 2만 원인데 얘가 이제 350주 곱하기 17,500원 된 거잖아요. 맞죠? 시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분개하는 거죠. 그럼 분개할 때 어떻게 분개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네, 그럼 일단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350주 곱하기 2,000원만큼 떨어졌잖아요. 2,500원 떨어졌구나. 2,500원만큼 떨어졌죠. 그죠? 2,500원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이 남은 게 이제 350조 곱하기 2,000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을 350주 곱하기 2,000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수치는 결론적으로 누적적으로 500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18,000원 주고 샀던 게 한 주당 17,500원이 최종적으로 시가가 됐거든. 매도 가는 증권 평가수는 최종적으로 500원밖에 없어야지 한 주당 500원. 그죠? 근데 지금 350주가 남았으니까 한 주당 500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 평가 손실은. 이해되세요? 요게 답입니다요. 이걸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각하실 때. 요렇게. 요 분계죠, 요 분계.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평가할 때는 처분 분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처분할 때는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문제가 50% 팔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40% 팔았다라고 하면 남은 60%만 평가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셔야 되고, 40%를 처분했으면 남은 40%만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제거됐을 거니까, 예,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 60% 가지고 이제 상계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하겠습니다. 4번이 그 기말재고에 가산할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음. 자, 보니까 여러분 기말재고 자산이 여기 내가 단기에 발송했으니까 내가 위탁자죠.
그죠? 위탁자? 근데 위탁자인데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니까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실제 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가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면 위탁자가 가산해야 되잖아요. 가산해야 되니까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00만 원 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자동 결산 어디서 해요? 결산자립역에서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원재료는 그대로 3,500. 그다음에 제공품은 1,750. 그다음에 기말 제품이 5,800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됐습니다.